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실린 윤태곤 정치 칼럼니스트의 칼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제목은 일단 이재명은 왜 민심을 외면하고 성벽을 쌓을까? 자기 혼자 성체를 지금 쌓고 있다. 외부하고 사실상 단절 작업을 하고 있다. 외부란 뭘 말하느냐? 민심. 그러니까 이 민심의 중원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성벽을 높이 쌓으면서 성벽 안에 있는 강성 지지자들하고 똘똘 뭉쳐서 성벽을 지키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른바 당심 이런 걸로 지금 자신을 이렇게 두 겹, 세 겹으로 둘러치고 있는데 왜 그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별 관심을 못 끌고 있다. 지난 4일 광주 전남 경선을 마친 상황에서 당원 투표율은 26.47%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심정문화 다름없는 호남에서도 전북 20.28, 광주 25.29, 전남 23.17에 그쳤다. 이제 10일 날 경기도, 그 다음에 11일 날 대전 세종, 17일 서울, 뭐 이런 일정이 남아있지만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지 않다. 물론 장마 이후에 폭염도 몰려왔고 파리 올림픽 여기 뉴스가 워낙 아침마다 낭보를 전해주고 있는 그런 외부 영향도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자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치열했는데 민주당은 전혀 다른 일방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 아니겠는가. 호남 경선까지 해서 이재명 대표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96.97, 86.97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87%, 차점자 김두관 11.49. 이대로 경선이 진행될 것 같은데 이재명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득표율 77.77보다 훨씬 높은 숫자를 기록할 것이 뭐 100% 확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1987년 이후 주요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이런 결과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그럼에도 지지율 높은 것,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실 정치 오래 겪은 사람들은 DJ는 김상현, 정대철 같은 이진들을 수면 아래에서 일부러 밀어줘서 주류 70, 비주류 30, 7대3 정도로 당의 구조를 짰는데 이재명은 그러지 못하니 문제다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런 인위적인 판짜기는 이제 불가능하다. 민주당에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하루 이틀 아니지만 정당에서 당원과 일반 국민 목소리를 각각 얼마큼 들어줘야 하는지 그 비율에 대한 정답은 없다. 게다가 이번 전당대회 규정을 보면 민주당의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30%, 국민의힘 20%에 비해 훨씬 높다. 일반 여론조사. 그런데 반영 비율만 높을 뿐 반영은 안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분석을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 이후로 민주당에서는 당의 허리 혹은 기득권격인 대의원들의 힘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 온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대의원이나 일반 당원이나 똑같다. 다 1대1, 1인 1표, 대의원 제도 폐지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대의원 투표 반영 비율
14%에 달한다.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 웬만한 당협을 가봐도 평민당 때부터 활동한 DJ 시절을 회고하면서 국회의원들을 훈계하는 40년 넘은 원로 당원들이 수두룩하다. 반면에 지난 10여 년간 이합집산 당명 변경을 거듭했던 국민의힘은 영남과 강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의원 체제를 제대로 유지할 능력조차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에 반영하고 싶어도 못한다. 당비를 꼬박꼬박 내는 민주당 권리당원 규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3배에 달한다. 리더의 장악력도, 당의 산 증인인 대의원 구조도, 당비 내고 활발히 참여하는 당원의 양과 질도 민주당이 모두 국민의힘을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은 분명히 민주당이라는 당과 이재명의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문제의 본질이다. 사실 양당이 전당대회에 반영하는 일반 여론조사는 자기 당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정당 지지자와 정치 무관심층을 포괄하는 일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따로 살펴봐야 한다. 뉴스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가 지난 7월 8, 9일에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44.9, 김두관 37.8, 거의 그 격차가 7.1포인트에 불과했었다. 그러니까 45대 38, 45대 38, 언제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격차에 불과했다. 그런데 당심, 즉 지지층만 따로 해보면 이재명 90, 김대관 10으로 나타나니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 반면에 지금 이 칼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국민의힘을 보면은요, 그 한동훈 지지율 당심 63, 일반 여론조사 63, 비슷하다 못해 거의 똑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그 점을 자신은 눈여겨봤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의 가장 큰 차이점, 한동훈은 당심이나 민심이나 똑같은 반면에 이재명은 당심과 민심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민심을 외면하고 성벽을 쌓는 것이다. 왜 그렇긴 왜 그래? 민심 쪽으로 이동했다가는 이재명이 쪼그라드니까 민심을 외면해버리고 당심이라고 하는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만이 이유일까? 아니다. 또 있다. 이렇게 괴리도가 높아지면 피로도가 높아진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높아지면 전체적인 피로가 쌓이는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낮은 까닭이다. 피로도가 높아지면 다시 괴리도가 높아진다. 즉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악순환 대한 답은 알고 있다. 강성 지지층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을 민심 쪽으로 이끌고 가서 괴리도를 낮춰야 한다. 저런 사람은 몰라도 일극소를 듣는 이재명이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렇게 안 하는 이유, 국면은 선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2년 남았고 대통령 선거 3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이 괴리도를 낮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대표에 등극하기 위해서는 당심이 중요하니까. 민심은 나몰라라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도 그렇고
오로지 눈만 뜨면 이재명, 이재명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어떤가? 전당대회장에서 최고위원 후보들이 내가 이재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여의도에서는 원내대표 이하 의원들이 탄핵과 특검에만 매진하고 있다. 의원들이 이탈할까 싶어 강제 당론으로 지정해 놓은 법안만 수십 개에 달한다. 당론 법안이 대부분이에요. 뻔한 해답을 외면하는 꼴이 미스터리라면 미스터리다. 이 미스터리던 해답 제가 말할게요. 임박한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여당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한동훈은 오는 9월, 10월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치적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발언 속에 이 미스터리의 해답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을 쫓아 중원으로 나가긴커녕 성벽을 높이 쌓고 해자를 깊이 파서 방탄 아닌 방어 태세를 굳건히 한다는 것은 이재명도 한동훈 말에 동의한다는 것 아니겠는가? 즉 9월, 10월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유죄의 판결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심의 성체를 높이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네. 요즘 드물게 봤던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이재명의 본심 분석 칼럼이었습니다. 스포츠부 이영빈 조선일보 기자. 양궁 금메달, 양궁 5개 메달, 전 종목 석권을 했던 그 주역 최고 고참 양궁 김우진, 해 뜨면 마른다. 김우진은 전인 미답의 경지에 오른 직후 이렇게 말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메달 땄다고 젖어 있지 말아라. 해 뜨면 마른다. 결과가 어떻게든 너무 기죽지도 지나치게 들뜨지도 말라는 충고다. 눈앞의 성과는 결국 신기루 같은 것이다. 도착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진정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다. 고교 시절부터 수도 없이 대회에서 숱하게 이기고 졌던 신궁이 나름 깨친 삶의 이치다. 저는 이 말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메달 땄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당대표 63%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표가 됐다고 젖어있지 말아라. 한동훈 대표 해 뜨면 마른다. 한동훈 대표 해 뜨면 마른다. 이 말을 눈여겨 받기를 바랍니다. 여당도 야당도 폭염 대책을 논의를 했다는데 그 사진을 보니 당 지도부들이 정장을 껴입고 와이셔츠, 긴팔 와이셔츠 입고 거기에 검은색 재킷까지 딱 걸쳐 입고 봤더니 에어컨은 19도. 이런 폭염 대책회의. 이게 도대체 민생고에 공감할 수 있는 대책회의냐? 라고 질타를 한 조선일보 정치부 김승재 기자의 기자수첩이었습니다. 코스피 8.77% 폭락, 시총 235조 날아갔다. 코스피 192조, 코스닥 43조. 이 파란색, 파랗게 질린 막대 그래프 폭락을 했는데 맨 왼쪽 홍콩 1.46, 중국 1.54, 미국 1.84, 유럽 2.67. 그런데 대만은 8.35, 한국은 코스피 8.77, 코스닥 11.39,
일본은 12.40, 중국, 미국, 유럽은 상대적으로 그, 이, 낙폭이 미미한데, 일본, 대만, 한국은 엄청난 폭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세영 우승 포효, 배드민턴 여자 단식 28년 만에 금, 연합 동아리 타고 대학가 파고든 마약, 클럽 호텔 이용 미끼로 회원 모집. 그래서 유흥비점 그 여종업원들하고 이 대학생들하고 호화 호텔에서 집단 성관계도 하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큰일 났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서 참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오랫동안 걱정을 했던 마약 청정지역, 그 옛날에 끝난 얘기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심각하게 마약이 파고들고 있냐. 그랬더니 뭐 이것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고 민주당에서 쌩 난리를 쳤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국회 문턱 다시 넘은 노란 봉투법. 여당에서는 거부권 건의. 네, 이건 아까 봤던 하루 8.77% 와르르르 우리나라 코스피 최악의 월요일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오늘 기사 대충 훑어봤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칼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재명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당심의 성체에 꽁꽁 숨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올가을에 있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유죄의 판결,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그때 민주당 흔들리지 않고 이재명 옹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